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거의 뭐 등락이 없었죠, 그죠? 조용히 끝났는데 오늘 저녁 방송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이제 저기 하다가 준비하다가 제목이 여기 써져 있죠. 바닥을 다지는 개별주 패턴과 이제 시황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맨날 뭐 지수나 그죠? 네, 뭐 거시경제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거시경제 얘기 많이 하고 언론에 소금 안 되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은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김성래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수가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에서 끝났는데 지수가 그렇게 올라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날 종목들도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요즘에 개인들 심리도 굉장히 안 좋고, 그죠? 이런 날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걸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리고 바로 종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 보려고 100개. 오늘 이제 그 지수가 별로 안 좋은 날 상승한 거 한 100개 상승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해서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하면서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차트로 보면은 뭐 크게 등락이 없죠. 그죠? 네. 비관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는 뭐 조금 나요. 코스피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나 듣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은 미국 증시 여기 이제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감소하면서 캔들도 굉장히 작았어요. 큰 등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 0.1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뭐 여기도 뭐 큰 등락이 없었죠.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거는 뭐냐면 힘이 없다라기보다 투매가 진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왜 미국이 금리를 0.75%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전저점이 깨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다 달라요. 뭐냐면 이제 이건 힘이 없다, 곧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면은 비관론자고, 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돼가는 단계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수술이 끝난 거죠. 네. 큰 수술이 끝났는데 뇌수술 같은 거 끝났는데 똑같은 증상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판단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먼저 들으시 시작할게요. 비관론자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비관론자 얘기 들으시면 되고, 네. 싫다.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의 희망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제 방송 들으시면 돼요. 제 얘기 믿으시면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은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공산국가 요즘에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있지만 그죠? 네. 과거 공산국가는 주식시장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엔 있죠,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은 어디에서 발달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쪽에서 이제 많이 발달을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자유예요. 내가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하는 거고 버티고 싶으면 버티는 거고 그 자유를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쫄딱 망한 이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 몫이에요. 네. 분명히 누군가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는 독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득이냐 독이냐, 그죠? 네. 그걸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예요? 네.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죠? 네. 땅만 쳐다보고 갈 거냐 아니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갈 거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네. 난 강요 안 해요. 자, 아무튼 이제 미국이 아무튼 이렇게 조용히 끝났거든요. 실제로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크게 오르고 내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거의 조용히 끝났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특히 더 조용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 지난주 금요일날 터진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일본 아베 이 사람이 죽었죠, 그죠? 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쪽이 보수인데 그쪽 보수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아침에 아예 그냥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침에 아예 갭상승을 세게 했어요. 이 일본 니케이 지수 분차트거든요 이게. 종가는 1.1% 마감했고 시초가는 더 좋았습니다. 장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눌렀다가 다시 그래서 1%대 이제 상승으로 끝났어요. 뭐 중국 증시는 폭락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중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선거 결과 때문에 올랐고, 그죠? 중국은 중국은 그냥 자기들 저기대로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아시아 증시가 크게 요동친 건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선거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베 이 사람도 죽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베 수혜주가 있느냐? 아베 이 사람 사망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테마주나 어떤 게 움직일 수 있느냐? 있죠. 네, 있어요. 나중에 안 그래도 우리 회원들한테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번호도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방산주.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본이 이제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결론은 방산주예요. 네.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원전, 네. 뭐 관련된 테마가 또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움직일 수 있고. 상세한 테마 뭐라고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종목추에 나갈 거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개헌 여기 이제 개헌한다 그랬잖아요. 개헌. 지금 총리죠, 일본 기시다로인가요? 네, 그 사람이 오늘 얘기했거든요. 아베 총리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 개헌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이 뭐냐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일본이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나라가 국방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군비를 증강을 하면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 핑계로 더 하고. 네. 이해되시죠? 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더 군비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잘 됐죠, 뭐. 우리나라 안 그래도 10년 동안 그죠? 방산주 많이 못 갔는데, 그죠? 네. 그럼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방산주 많이 못 갔어요. 그때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래서 방산 비리가 좀 심하긴 했는데, 그죠? 네. 너무 때려잡는 바람에 멀쩡한 장군들도 그때 감옥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군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때려잡아가고도 그랬고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못 갔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후쿠시마 원전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회원들은 사는 게 있어서 또 추천 나갈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죠. 바닥이냐 아니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입맛이 싹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코스피 지수 뭐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 네. 부침개를 붙였는데 요즘 비 많이 오니까 부침개를 붙였는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밀가루에 소금만 넣었어요. 그죠? 네.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신난 거죠. 더 떨어진다 막 그러면서. 지난주에 얘기드렸지만 여기서 지수가 폭락하잖아요. 더 떨어지면요.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뭐 2,000 깨지고 뭐 1,500 간다고요? 네. 외환위기 옵니다. 외환위기. 어떻게 외환위기 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외환위기 오면 그 사람들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그죠?
자, 근데 바닥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쌍바닥이냐 뭐 쓰리바닥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바닥은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아는데 이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물어보지도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인데 왜 그 밀물하고 썰물 아시죠? 바다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밀물과 썰물 즉 만조와 간조 그리고 언제 그 수위가 가장 높은지 이런 것들은요 미리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들물, 날물, 일물, 이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몰라요. 네. 바다 낚시를 많이 가보진 않아가지고 또 집이 또 그쪽이 아니고 해안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가에 있는 마을 가면 달력이 다 있습니다. 달력이 다 써 있습니다. 언제 뭐 몇 시에 뭐 만조고 요즘에 휴대폰 앱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수가 바닥에 나오느냐 어디가 고점이냐 그거 못 맞춰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시고 그쵸? 네. 밀물, 썰물, 간조, 만조 시간 그것처럼 주식시장 그 특정 주가의 바닥이나 고점은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노력을 하면은 좀 비슷하게 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매사에 그 모든 걸 다 맞습니까? 그죠? 무슨 저기 그 수협에서 나눠주는 달력도 아니고 수협에서 나눠주는 달력이 계속 써 있거든요. 농협에서 나눠주는 달력에는 언제 뭐 씨 뿌리시면 되고요, 언제 약 주시면 되고 다 써 있어요. 수협에서 주는 건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고 또 아예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깜깜한 벽에서 아니면 깜깜한 방에서 갇히면은 어떻게 해요? 어딘가를 이제 더듬으면서 이제 출구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지. 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사등이 더 떨어진다, 고점인 줄 알고 파라등이 더 올라간다, 미치겠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미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미치겠다 펄펄 튀는데 난 그 사람들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바닥을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죠? 더듬어야 돼요. 어디를요? 벽이건 땅바닥이건 어딘가를 더듬으면서 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더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또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보면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인간지표, 그다음에 거시경제, 환율, 뭐 신용, 잔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근데 다 똑같죠? 그죠? 방향은 뭐예요? 우상향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짜 위기인데 저 난리를 치는 거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네.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요. 자, 차트를 딴 걸로 잡아볼게요. 뭐 이거 잡아볼까? 잠깐만요. 이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달러 환율을 볼까요? 오케이. 뭐 아무거나 갖고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해야죠, 그죠? 자, 원달러 환율. 자, 요게 이제 언제부터 보여요? 네, 98년도부터 보이는 차트예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었다고 난리죠, 그죠? 6.25 때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1,300원이 어디냐? 자, 여기겠죠. 선을 걸어볼게요. 네. 1,300원을 돌파했던 적이, 그죠? 외환위기 때 우리 흔히 IMF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1,300원을 뚫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못 들었어요. 자, 근처 왔던 적이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 외환위기 이후로 외환위기 때 그때는 제외하죠. 그때는 뭐 환율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고요. 그 이후로 1,300원을 뚫었던 적은 여기 한번 있었어요. 2001년 초반에. 이때 왜 이랬을까요? 그때 IT 버블 터져가지고 나스닥 폭락했거든요. 네, 그때 실제로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여긴 뭐예요? 네, 금융위기.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환율이 1,300원이 넘었던 적은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는. 자, 보세요. 외환위기. 자, 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실체적 위기,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가 온 거예요. 진짜 위기, 실제 위기, 그리고 진짜 리얼, 그죠? 진짜 뻥 터졌어요. 어떤 일이.
그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가짜 위기가 있죠. 그죠? 가짜 위기. 무슨 위기겠어요? 우려. 진짜는 안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위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우스. 입이 없어요. 스펠링 이거 맞아요? 마우스를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입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제 위기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그죠? 마우스 집이라는 뜻이죠. 집이라는 쥐. 쥐를 써놨네. 잠깐만요.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그죠? 마우스는 이게 아니에요. MOUTH예요. 네, 써놓고도 이거 아닌데 그러죠. 써놓고도 얘 G를 써놨네. 네.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이거 아닙니다. MOUTH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가짜 위기는 뭐예요? 예, 입으로 그런 게 입으로. TH. 가짜 위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왜 써놨냐면, 자, 다시 보세요. 진짜 위기 때 실제로 환율이 급등했고요. 진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IT주들이 다 버블이 꺼져가고 폭락했거든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종목 100개 준비해놨다 그랬죠? 빨리 보고 끝내야죠. 이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때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리 꽂았어요. 그리고 환율이 뛰죠. 안 뛰었어요? 그쵸? 네. 실제로 급락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이때가 뭐였냐면 방금 보신 여기에요. 금융위기. 자, 실제로 이거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다 1번, 아니다 안 터졌다 4번 찍어보세요. 실제 그때 금융위기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었다 1번, 아니다 4번. 자, 터졌었죠? 그죠? 네. 실제로 터지면 환율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요. 미친듯이 올라가요. 응? 미친듯이 올라가요. 자, 보셨죠? 자, 그 다음 여기 어디에요? 요거는 코로나 터졌을 때 잠깐 급등했던 거예요. 요거. 근데 이때 1300원 안 넘어갔었어요. 1300원 넘어갔으면 좀 시끄러울 뻔했는데 다행히 안 넘어갔어요. 1300원 직전에 멈추고 내려왔어요. 그때가 지수 바닥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위기였던 적은 언제예요? 요때인데 이때 1300원 안 넘어갔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하고 요거는 실제 위기였는데 요 앞에 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2000년 정권을 빼고 외환위기권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하고 여기 실제 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죠? 지수가 폭락했고 그럼 그 전에 강세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강세장이었어요. 둘 다 강세장이었고 그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넣으면 바로 걸렸어요. 자판기에다가 돈 200원, 옛날엔 뭐 100원, 200원, 요즘 500원인가요? 5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주죠. 옛날 자판기 커피 있죠? 네. 그리고 저 그냥 주식을 사면 바로 돈 줬어요. 펀드 들어놓으면 막 몇십 %씩 수익 나고 1년에 돈 쉽게 벌릴 때 이때 강세장이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 코스닥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그 지수는 급락했겠죠? 자, 환율, 지수 급등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꺾어지니까 환율이 확 튀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2008년 폭락했죠? 그 전에 뭐였어요? 강세장이었어요. 3년, 4년 횟수로 5년 동안 강세장이었어요. 그때 포스코 막 상한가 오고 막 그럴 때 포스코 그 무거운 게 그러다가 폭락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는 상태에서 실제 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위기가 온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웃기고 있는. 이게 지금은 정반대죠. 180도. 완전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위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서 다 던지죠. 그때는 위기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때가 다 물렸잖아요. 그때 저기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일이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환율은 무섭게 뛰어요. 그럼 보시라니까요. 최근에 환율이 1,300원 있으니까 막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1,300원 넘었다고 막 욕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흥분하고 승질내고 막 정부 비판하고 아니면 뭐 그냥 옆에서는 아무나 다 비판하고 막 공무원 욕하고 막 그래요. 그죠? 막 욕한다니까. 한국은행 욕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요. 평상시에 환율 체크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환율 체크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화 강세가 뭔지 원화가 약세가 뭔지 엔화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저한테 승질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걸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아니 자꾸 승질을 내길래 물어보잖아요. 좀 궁금해서 그러면 한 대 때리려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비난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승질을 많이 내요. 환율 타령하고 평상시에 보지도 않습니다. 잘 보세요. 주변에 평상시에 보지도 않아요. 해외여행 갈 때나 뭐 그때는 한번 보겠죠. 환전해야 되니까. 그 정도예요. 네, 자 보세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진짜 위기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율이 이런 식으로 나릅니다. 그냥 날른다고 그냥. 외환위기 때는 더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왔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야, 날라다녔어요. 그때 저기 막 도시락 폭탄이라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아수라장이었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1,300원 넘긴 넘었죠.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옆으로 돌려요 그냥. 3개월째. 응? 이걸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요, 그때 V자 반등 나왔죠. 왜냐면 환율이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V자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게 환율이 바로 떨어졌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떠서 붕 떠 있으니까 지수도 쭉 내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환율을 뒤집으면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되게 재미없게 생겼고 더 떨어질 것 같죠? 환율은요 거꾸로 막 올라갈 것 같죠? 이걸 뒤집어 놔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고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겠어요? 달러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는 뭐 하고 있을까요? 고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죠. 이 당시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달러 인덱스 순간적으로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 폭락하고 전 세계 경제 망한다 그랬으니까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순간적으로 달러로 갔겠죠. 이 당시에 좀 그래도 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전문직 있죠. 전문직들 중에서 전문직, 그러니까 이제 좀 뭔지 아시죠? 전문직들.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달러로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식 손절해가지고 달러 샀다니까요. 원유 사고 쫄딱 망했어요. 여기에서 흥분해가지고 있는 거 주식 다 손절해가지고 30% 40%씩만 손절해가지고 달러 샀다니까요. 왜 달러 샀겠어요? 주식은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안전한 건 달러다. 자, 그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주변에 인맥들 다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네. 많이 배워도 조금 배워도 그죠? 인맥이 많아도 적어도 당황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달러 사더라고요. 내가 뜯어 말렸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달러 사지 마. 달러 아니면 뭘 사냐? 사지 말라고. 망한 미국,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고. 알긴 아는데 많이 사지 말라고. 왜 말렸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걸요? 이렇게 큰 진짜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에서 뭘 풀어요? 돈을 풀죠? 돈을 왜 푸는데요? 경제 망하지 말라고. 그럼 누가 제일 돈을 많이 풀겠어요? 달러를 제일 많이 풀겠죠.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달러 사는 사람은 손실일까요? 수익일까요? 손실이죠. 이해되셨으면 9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사지 마라. 그냥 주식을 사라. 말 안 들어요.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달러 인덱스가 1년 넘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올라. 이해가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닌데 그냥 보여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위기가 왔을 때하고 가짜 위기가 왔을 때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짜 위기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터진 게 아니잖아요. 쇼하는 거라니까요. 네. 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기였잖아요. 2008년도. 2014년, 15년 이거는 진짜 위기였을까요? 아니요. 가짜 위기였어요. 이때는 국제유가가 폭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 급등하는데 달러가 오르죠. 이 얘기까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 이때는 폭락했는데 달러가 올랐고 지금은 급등하는데 달러가 올라요. 뭐가 안 맞는다고 이게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것까지 가면 너무 저기 되니까. 네,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도움되시라고 했어요. 네. 좀 속지 마시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써봐자 스트레스만 받으세요. 이거 여기하고 그때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금리 인상했는지 인하했는지, 주식시장이 화랑이었다가 떨어진 건지 바닥에서 그랬던 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진짜 위기 때도 위기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니라니까. 가짜 위기라니까. 쇼하는 거라니까.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들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수가 전혀 오른 게 없죠. 그죠? 그 종목들도 사실 크게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위부터 거래소 코스닥 구분 안 하고, 자,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 여기 상한가계 모비스, 한국 BNC 쭉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최근에 어디에서 어떻게 급등이 나왔는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내고 있다가 또 갔느냐, 아니면 뭐 최근에 이런 폭락장에도 하락을 전혀 안 하고 버티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저 밑에 땅 파고 지하 저기가 지옥까지 갔다가 지금 급등이 나오느냐, 어떤 게 더 많으냐,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시간상 차트를 좀 빨리빨리 넘길 거거든요. 부연 설명 별로 안 하고. 아셨죠? 네. 신고가 나다가 더 가는 게 맞냐,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맞냐, 낙폭과대에서 쳐 올리는 게 맞냐, 어떤 게 많은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모비스. 자, 이게 급등이 어디서 나와요? 설명 짧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자, 폭락했다가 전자도 다 박살내놓고 나서 들죠? 한국 BNC. 여기서 상한가죠. 이거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하셨어야 돼요. 신한인터텍. 이거는 최근에 쭉 올라오다가 이러고 있죠. 서린바이오. 박살났다가 올리죠. 사백신연구소. 최근에 전저점 깨면서 박살났다가 올리죠. 대원화서 똑같죠. 까미 UNC, 안초세마주 전저점 깨면서 박살냈다가 아직 급등 나오죠. 반응 나오는 거예요. 국전약품. 자, 똑같죠. 일동홀딩스.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반등. 셀리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네. 반등. 신진 SM. 이건 눌림목 나오다가 올린 거죠. 그죠? 네. 비플라이. 소프트. 폭락했다가 올리는 거고. 피치트랙트. 네. 박살내나도 올리죠. FN 가이드. 마찬가지고. 이거는 빼고. 사이버원. 그죠? 차트 박살냈다 올리는 거죠. KPM 테크. 네. A스토리. 요것도 박살내놨다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저기 인기 있는 그 저기죠. 이상한 변호사 그거. 네. 휴맥스. 자, 폭락했다가 올리죠. CM 플러스. 파란색이니까 정부에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잡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폭락했다가 끌어올리죠. 400원 깼다가 700원 근처까지 왔어요. 시리즈 의자 잘 만들어요. 여기. 네. 자, 전조조 깨면서 폭락했다 올리죠. 셀리버리 마찬가지. 모비릭스 마찬가지. 박살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박살냈다 올라오는 거고. 왕무. 네. ETF는 넘어가고 RFSM이 자, 박살냈다 올라오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자, 마이크로 디지털. 다 최근에 폭락했다고 올리죠. 거의 대부분. 프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전조도 깼다고 올리고. 바이오니아 마찬가지. 한국파마, 이스타코, HB 테크놀로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휴맥스 홀딩스, 넥슨 게임즈, 팜젠 사이언스, 대한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유바이로직스, KR 모터스, KPX 생명과학, 가스, 윌링스, 진양폴리, 인성정보, 아이캐스트, 한미반도체, 아이젠셀, 신테카바이오, 엑세스바이오, 코아스템, 에코캠, 해성, DS, 텔콤, 일동제약. 다 뭐예요? 전조점 게임에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글로본, 바이오다인, 명신산업, 셀루메드, ECS, 코디, 동신건설. 차트 잘 만들어놨어요. BL, 아이진, GS글로벌, 석탄이죠. 제형솔루텍. 옛날에 저기 대북주로 우두머리였죠. 낙폭과됐다는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제일약품, SFA 반도체, PHA, 세종메디칼, 현대바이오, 대한그린파워, 진원생명과학, 파인테크닉스, 한국테크놀로지 잡주 넘어가고, 시젠, 100위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거의 100개 중에 이제 ETF 빼고, 그죠? 네, 거의 대부분 뭐예요? 전전전 깨면서 폭락했다가 강화 올리고 있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느낌 오세요? 느낌만 오면 돼요. 저거 왜 올라왔어요? 몰라도 돼요. 느낌만 오면 돼요. 느낌만 오면 된다니까요. 네. 자, 오늘같이 또 강조드리죠. 오늘같이 지수도 안 올라오고 진짜 재미없었잖아요. 지수도. 그죠? 환율론 계속 1300원에 떠있고. 그런데 종목들이 되게 잘 올라오네요. 코스피 2000 깨고 저기 1500 간다면서요. 응? 근데 여기 이거 올리는 세력들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 세력이 나가는 거래요. 웃기고 있네 진짜. 세력이 나간다고요? 세력이 저렇게 큰 손해 보고 나가요? 기본 세력이에요. 네? 동네 바보도 그렇게 주식 안 하겠는데. 네? 아,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바닥에서 나오는 개별주 패턴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딴 데 가서 종목 좀 봐주세요. 저기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저한테 좀 뭘 좀 전수해 주세요. 그냥 오늘 종목들이 뭐하고 있었나 쭉 보라니까요. 1위부터 100위 봤잖아요. 거의 비싸게 생겼죠? 뭐예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손절 안 하고 버티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라고요. 손절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손절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 또 뭐야, 비건 노조들도 미쳐갖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손절하고 자기는 손절했는데 다 남들도 손절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 손절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이 100개 종목 중에 손절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가슴이 따갑겠어요. 그죠? 네. 오징어한테 고추장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징어. 옛날에 어떤 분이 오징어 볶음을 먹는데, 여자분인데 오징어 볶음할 때 그 양념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면서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징어야 미안해. 왜냐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오징어 입장에서.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난데 소금 뿌린 거지. 손절하면은 그때도 되게 힘들고요. 손절하고 나서도 되게 힘들어요. 하고 나서 그게 더 힘들거든요. 팔았더니 올라갈 때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네. 심사숙고해 샀는데 그건 또 물려버리고. 당연히 물리죠. 빨리 수익 내려고 이제 무리했을 테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죠? 네. 가짜 위기가 맞고요. 가짜 위기가 맞고 지금 종목들 1위부터 100위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뭐예요? 다 저기 다 다르잖아요. 업종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도 다 달라요. 근데 차트가 거의 똑같은 게 한 90%가 거의 똑같죠. 네.
아, 제 건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올라올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네. 이 중에 이제 제 것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손절하라고 잘 버티셨으니까. 제 거는 여기 하나도 없네요.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요. 늦게 올란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그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 나스닥을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지금 원래 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점 여기서 또 찍었어요. 선을 그어보자고요. 그 다음 저점이 여기였어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 안에서는. 근데 여기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래가지고 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서 나온 뉴스가 뭐예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8% 급락.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뭐라고요?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털렸죠. 그리고 다시 미국 증시 올라가죠. 그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2차 지지선을 깼지만 들었다 놓으면서 거래도 엄청나게 실렸죠. 그죠? 그러면 신뢰도가, 거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그시 누르고 올라오죠. 거래는 줄어들고. 그럼 뭐예요? 안정. 여기서는 발작을 일으켰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안정을 지금 빨리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환자실, 지금은 회복실.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라오면 어디예요? 일반 병실. 여기 이상으로 올라오면 퇴원 준비. 정보좀 제끼면 퇴원. 중환자실, 일반 병실, 회복실, 일반 병실, 여기 넘어가면 퇴원.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도 보여드린 거예요. 비관론자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미리 언급드렸지만 비관론자들 얘기가 좋으시면 그 얘기 듣고 가시면 돼요. 근데 비관론자들 중에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비관적인데 무슨 돈을 모으겠습니까? 네. 맨날 이렇게 우울한데, 그죠? 네. 비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고용지표 있죠? 경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의 반대말은 실업률이겠죠? 네. 반대 개념이니까. 근데 실업률,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국이에요. 네.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지하게 좋게 나왔어요. 50% 이상 좋게 나왔어요. 50%. 그러니까 20몇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몇만 명이 늘어날 때 거의 50%예요. 그럼 뭐예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미국이 디플레이션 빠지, 미국이 저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빠지면 우리도 망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제 상황 보면서 적절히 금리 인상도 조절을 하겠죠. 그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오르다가 지금 옆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경제 관련된 당국자들이 구두로, 그죠? 물가를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잘 참고하시라고요. 내가 성공한 투자자로 남을 것이냐, 그래서 일생을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여기서 모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도 안 돼갖고 나중에 가난하게 오래 사느냐. 가난하게 오래 살려면 정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 모든 걸 다 의지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죠? 그게 정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싫어서 재테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원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지수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스닥. 이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스닥을 움직이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애플이라든가 애플. 차트 보세요. 안정을 찾은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면은 좀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네. 잘 올라가죠. 그럼 몇 개 더 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 괜찮은데요?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테슬라는 됐고, 페이스북,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보여드렸죠.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이 정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렇게 보죠. 아마존 안 봤나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딱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끝난 거예요. 그럼 나스닥 지수도 올라올 거고, 아까 뭐 그죠? 회복실 들어가서 이제 퇴원 준비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안 간다고요? 왜 안 가는데요? 나한테 거꾸로 얘기 좀 해봐요. 여기 비관론자 아저씨들 계시면 네.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지수가 가고 전 세계 증시 다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간다는 이유를 얘기는 한번 해보라니까 나한테. 메일 주소 또 남겨드릴까요? 응? 얘기해봐요. 왜 우리나라만 안 되는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안 좋은지 나도 아는데 왜 우리나라만 못 가는지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말 못해요. 왜 말 못할까요? 언론에서 얘기해주는 것만 그대로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요거 말고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잘 안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로 중요한 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채권 금리 또는 채권 가격, 그 다음에 환율의 방향성을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바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네. 파생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제가 왜 저기에서 환율 얘기를 해주면서 2000년 초반이랑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왜 얘기를 해줬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네. 무방에서는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왜냐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끝나야 이 지긋지긋한 조정, 이 폭락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솔직하게 찍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나야, 어느 정도 끝나거나 그래야지만 휴전을 하든가 그래야지만 이 증시가 확 올라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어쨌든 아무도 안 찍으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죠? 네.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 방송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눈치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죠?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갔고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11월 달부터고요.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건 여기인데요. 여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미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러시아 때문이에요. 그냥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터진 것 뿐이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달러 인덱스 있죠? 네, 조목 좀 반박을 해드릴게요. 달러가, 자, 원달러 환율이 러시아 문제 때문에 급등한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들었다가 놓고 올라가는데 그 전부터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방역한다고 돈을 하도 함부로 많이 쓰고 막 그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돈도 많이 풀고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 좋았고 그 이후로 돈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물가가 국제유가 속고 막 그러니까 좀 더 오른 거죠.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러시아 푸틴 때문이라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전쟁 터지기 전에 국제유가 90달러였어요. 지금 그거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푸틴 때문이에요. 원래 그랬던 거지. 그죠?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야 이 주식시장 하락한 것도 끝나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쟁이 끝나야 이 모든 게 해결된다? 아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어렵죠, 그죠? 네. 환율이 채권 가격이나 금리가 돌아서면, 그러면 아마존, 애플, 나스닥 돌았을 텐데요. 그죠? 네. 그러면 전쟁이 그걸 보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뭔 소리야? 9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가세요? 느낌이 오긴 오는데요. 7번? 모르겠는데 9번. 어려운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네. 어려운 얘기, 좀 어려운 얘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네.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하니까 거의 이제 반응들이 없으세요. 뭔 소리지? 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 때문에 돈이 일어나는 걸까요? 간단하지 않나요? 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 때문에 돈이 뭐 일어나거나 그럽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전쟁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돈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여쭤볼게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이거 하나의 큰 장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누군가는 더 싸게 매집을 했을 거고. 유튜브나 그죠? 네, 그 영화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도움 많이 돼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정경 유착과 관련된 책들을 과거에 이렇게 유명했던 가문들이 있어요. 저기 뭐야 그 맨날 저기 그 로스차일드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고요. 그 가문 말고 다른 가문들도 많아요. 중국도 있고요. 저기 어디야 저기 이탈리아 옛날에 로마 제국 그죠? 네. 이탈리아 쪽에도 유명한 가문들이 있구나 그래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전쟁이 왜 터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경 유착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정치 경제 얘기를 할 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학에서 파생돼서 나온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원래 한 뿌리라고 얘기해. 원래 뿌리가 옛날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보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 푸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게 힘들다? 글쎄요. 여러분들 힘드신 거는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이익을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고 착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 속아서 그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도 있지만, 그죠? 네. 누군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그러면 돈 벌려고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 전쟁을 오래 끌고 가는 거고.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저기 우크라이나 안 도와줬으면은 한 달도 못 견디고 끝났을걸요? 근데 자꾸 무기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죠? 정작 미국이랑 러시아는 회담 한 번 안 해요. 네? 회담 한 번 안 한다니까요. 중국이 대만 근처만 가도 저기 미국이 뭐라 그래요? 하지마 가만 안 둬 막 이러죠 그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꾸 때리고 그러는데 희한하죠? 냅두네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미국에 어떻게 무기를 보내는지 다 알 텐데 적당히 때리고 둘이 안 싸웁니다. 안 싸운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누가 누구랑 같은 편이었는지.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음모론으로 빠져드니까 좀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전쟁이 끝나야 이 모든 게 해결된다? 아니요. 이게 해결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생각을 좀 전환을 시키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거 못 견딥니다. 네, 못 견딥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 아들 녀석이 이제 중1짜리 큰아들이 중1인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도움되시라고. 역사 다른 과목은 되게 잘했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되게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자식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역사에서 진짜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서술형이랍니다. 서술형. 객관식이 아니라 중학생인데 내가 뭐 써보라 그랬어. 어떻게 썼냐? 썼는데 이제 고대사, 고대 서양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난 이유를 그 선생님이 이제 전쟁이 난 이유를 쓰라고 딱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저도 걔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얘가 이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포에닌 전쟁? 이건 왜 일어났나요? 이 녀석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웃겨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 빵점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감점만 하고 맞는 걸로 맞긴 맞았는데 감점. 왜냐면 너무 짧게 썼으니까. 성의 없게 썼다고. 근데 그게 팩트인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자살 많이 하죠. 자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90% 이상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답니다. 손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손절할까요? 돈 때문입니다. 그 돈 사라질까봐, 잘못될까봐. 교도소 간 사람들 조사해보세요. 무슨 제목이건 간에 거의 돈 때문입니다. 네. 그죠? 돈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쪽에서 세력들이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아, 배 터진다. 이제 거꾸로 자 반대편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 해결이 되고 그쪽에서 또 해놓은 거 이 사람도 또 돈 벌리겠죠? 그럼 전쟁이 끝나든지 휴전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물론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쵸? 언론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누가 세상에 그렇게 써주겠어요. 그죠?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KGB나 KGB 이름 바꿨지만 네. 뭐 CIA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계 정경유착과 관련된 고대 책들을 보면 거기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먹는다고요. 네. 아셨죠? 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적인 것 같으세요? 내가 보기엔 요즘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네. 자, 9시 4분인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저기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시장이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종목들 한번 쭉 보세요. 살아있죠? 그죠?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틀렸을 경우에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고생들 하신 거 그죠? 네.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 올라와요. 아까 그 얘기 안 해드렸구나. 아까 그 100개 종목들이 왜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왜 올라왔겠어요? 뭐라도 있었겠죠. 이유 없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도 있으면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네. 뭐라도 건수라도 있으면 잡아서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지난주 그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네. 그 얘기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9시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결국에는 9시 5분이죠 지금. 네. 김 실장님이 오늘 테마주 강의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하신답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요즘에 또 이제 놀자 관련주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씨, 이준석 씨 당대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안철수 씨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보세요. 저는 오늘 이제 큰 틀 잡아드렸고 항상 김 실장님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종목들 알려주시니까 유튜브도 그쪽에서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뭐 무소TV 김 실장님 검색하면 되니까요. 네, 보시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무튼 무덥지만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존 회원분들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종목들 다 올라올 거예요. 다시 또 보자고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